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오늘날 최대 산유국인 이라크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라크 역사의 시작은 인류 문명의 새벽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찬란한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혁명의 선두주자였고 도시국가라는 새로운 사회 형태를 탄생시켰으며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명해 기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주자 중 하나는 바로 수메르였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기원전 2334년경까지 수메르인들은 우르, 우루크, 라가시와 같은 도시 국가를 세우고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쐐기 문자라는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명했고 바퀴를 사용했으며 정교한 천문학 지식과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점토판에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로 불리며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문학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메르의 번영 이후 이 지역에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카드 제국입니다. 기원전 2334년경 사르곤 대왕은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아우르는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르곤 대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일된 제국을 세웠고 이는 이후 등장할 제국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수메르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아카드어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드 제국 역시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부족의 침입과 내부 혼란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아카드 제국의 멸망 이후 잠시 수메르의 부흥을 이끈 우르 제3왕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 한 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다시 지배하며 수메르 문화를 부흥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르에서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건설되었고 많은 문학작품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치 역시 길지 못했고 결국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특히 함무라비 왕으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기원전 1792년경 함무라비 왕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다시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 중 하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원칙을 명시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바빌로니아는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법률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바빌로니아 시대 이후 메소포타미아는 한동안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강력한 철제 무기와 효율적인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하며 고대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통치로 악명이 높았지만 동시에 정교한 예술과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니네베에 건설된 도서관은 당대 최고의 지식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 정책과 잔혹한 통치는 결국 주변 민족의 반발을 샀고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이후 바빌로니아가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신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기원전 612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존재했던 신바빌로니아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빌론 유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유대인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2세는 또한 바빌론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정원과 이시타르문은 신바빌로니아의 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신바빌로니아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 2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자신들의 광대한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관용 정책을 펼치며 피지베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이자 경제적 요충지로 기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은 이라크 지역의 언어, 문화, 종교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입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습니다. 이후 이라크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라크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이라크 지역은 파르티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파르티아는 고대 이란계 유목 민족이 세운 강력한 제국으로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동서양의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파르티아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으며 이 지역은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이후 다시 한번 이란계 왕조인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이라크를 지배했습니다. 기원 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사산조 페르시아는 동로마 제국과 치열하게 대립하며 강력한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라크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이자 문화적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였던 크테시포는 거대한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중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은 빠르게 확장되었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라크를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는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고 아랍어와 이슬람교가 이 지역의 주요 언어와 종교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이라크의 역사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황금기인 아바스 왕조는 750년에 이라크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아 건설되었습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로 학문,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지혜의 집은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고대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며 인류 지식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대수학의 발전, 의학과 천문학의 혁신은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고 바그다드는 폐허가 됩니다.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은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이라크는 몽골의 일칸국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 말 티무르 제국이 등장하여 이라크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라크에게 또 다른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6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라크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라크를 여러 주로 나누어 통치했고 이 지역은 제국의 중요한 곡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는 이라크의 사회, 문화,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쇠퇴와 함께 이라크의 발전은 더뎌졌고 서구 열강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이라크는 영국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됩니다. 1920년에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령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이라크의 현대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1932년 이라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이라크는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외세의 개입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58년에는 군사 쿠데타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79년에는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하며 이라크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사담 후세인 집권 이후 이라크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0년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다국적군의 개입을 불러왔고 이라크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이후 이라크는 오랜 내전과 종파 갈등 그리고 테러 조직의 준동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ISIL의 발흥은 이라크에 또 다른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라크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란 관계의 긴장 고조는 이라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무장 세력들의 활동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무장단체가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고 이라크 쿠르드족과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공 폐쇄와 같은 사회적 혼란도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월드컵 플레이오프 참가에도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바그다드 공항 공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같은 소식들은 이라크가 현재 얼마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